조선의 밤은 깊었다. 경복궁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 한 소녀는 아직 잠들지 못했다. 그의 이름은 충령. 훗날 사람들은 그를 세종대왕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 밤에 그는 그저 말이 적고 책을 좋아하던 왕자의 하나였다. 그는 오늘도 글을 읽고 있었다. 사서삼경. 모든 글은 한자로 쓰여 있었다. 왜 이 글은 백성의 것이 아닌가? 글은 이렇게 많은데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적다. 충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궁궐 밖 어둠 속에는 이름도 남지 않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웃고 울고 사랑하고 다투며 평생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마음을 글로 남기지 못했다. 말은 있는데 글이 없다. 그 말은 훗날 조선을 바꿀 씨앗이 된다. 어린 충령은 자주 궁을 빠져나왔다. 몰래 시장을 걸었다. 이게 뭐라 적혀 있는지 아시오? 몰라요. 그냥 도장 찍으라 해서 찍었지. 글을 모른다는 이유로 백성은 늘 두려웠다. 임금이 된다는 것은 저 두려움을 책임지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충령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왕이 된다면 임이 아니라 이해받는 언어를 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이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 이 밤 조선의 운명을 바꿀 생각은 소리 없이 태어났다. 조선의 새벽은 늘 차가웠다. 즉위식이 끝난 뒤에도 경복궁의 돌바닥은 아직 밤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충령대군은 이제 임금 세종이 되었다. 그러나 왕좌에 앉은 순간 그는 이상하리만치 숨이 막혔다. 왕자는 높았고 그 아래로 신하들의 머리가 물결처럼 낮아졌다. 전하 만세.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만 세종의 귀에는 그것이 기대의 무게처럼 들렸다. 그날 밤 세종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홀로 앉아 있었다. 종이 위에는 수많은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들은 모두 한자였다. 세종은 붓을 내려놓고 중얼거렸다. 나는 이 글로 저 바깥의 백성들을 정말 살게 할 수 있을까? 왕이 된다는 것은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모르는 고통까지 책임지는 자리였다. 며칠 뒤 억울한 송사가 올라왔다. 글을 읽지 못한 농부 가문서에 도장을 찍어고 땅을 빼앗겼다. 세종은 그 농부를 직접 불러들였다. 내가 이 문서를 읽었느냐?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소인이 글자를 모르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밤 세종은 다시 잠들지 못했다. 법은 글로 되어 있고 글은 백성의 것이 아니다. 그는 깨달았다. 왕좌의 무게랑 칼과 군사 때문이 아니라 말이 닿지 않는 거리 때문이라는 것을. 장마가 시작된 여름이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궁궐 담장 너머로 사람들의 신음이 들려왔다. 세종은 몰래 궁을 나섰다. 수행 몇 명만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다. 젖은 흙 냄새에 젖은 사람들. 한 여인이 울고 있었다. 아이를 아는 채였다. 왜 우느냐? 여인은 왕인 줄도 모르고 말했다. 남편이 죄인이 되었답니다. 무슨 글이 적힌 종이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죄라 하네요. 세종은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복잡한 한자. 백성의 삶과는 너무 먼 문자. 그날 밤 세종은 기록했다. 백성은 죄를 모른 채 죄인이 된다. 이 문장은 훗날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첫 줄이 된다. 세종은 지편전 학자들을 불렀다. 그대들은 백성이 왜 억울한지 아는가? 학자들은 침묵했다. 세종은 조용히 말했다. 백성에게는 울음은 이스대글이 없다. 그 말은 궁궐을 가로질러 긴 침묵을 만들었다. 조선은 말이 많은 나라였다. 그러나 기록될 수 있는 말은 적었다. 모든 글은 중국의 문자로 쓰였고 그 문자는 백성의 입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세종은 혼자서 실험을 시작했다. 입을 열고 소리를 내보았다. 아가나. 그는 입술과 혀, 목의 움직임을 유심히 느꼈다. 소리는 몸에서 나는데 왜 글자는 몸을 담지 않았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세종의 방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듯 소리를 적어보았다. 원, 선정. 아직 이름도 없는 기호들. 그때 세종은 깨달았다. 이 일은 임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았다. 이 일은 누구에게도 쉽게 이해받지 못할 일이다.
그 밤 조선의 하늘은 고요했지만 왕의 머릿속은 이미 폭풍 속에 있었다. 세종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눈이 먼저 흐려졌다. 밤이 되면 글자가 겹쳐 보였고 등불을 가까이 두면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의관은 고개를 숙였다. 전하, 눈을 쉬셔야 합니다. 세종은 웃었다. 아주 잠깐. 백성은 눈을 쉬지 못한다. 통증은 밤에 더 심해졌다. 머리는 쪼개질 듯했고 손은 자주 떨렸다. 그럼에도 세종은 붓을 놓지 않았다. 몸이 아프다고 마음까지 멈출 수는 없다. 어느 날 새벽 세종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잠시 정신을 잃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틈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다.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말은 있으나 기록되지 못한 삶들. 전하 억울합니다. 그를 모르옵니다. 세종은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다. 그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병은 하늘이 나를 말리기 위함이 아니라 재촉하기 위함일 것이다. 아픔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목적을 가리켰다. 그날 밤 세종은 결심했다. 이 일은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었다. 신하의 동의를 얻고 시작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먼저 만들어야 했다.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 집현전에서도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말은 기록도 전달도 금한다. 방 안의 공기가 굳었다. 세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고자 한다. 한 사람이 숨을 삼켰다. 전하, 그건 전례가 없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하려 한다. 그날 밤 조선 역사상 가장 조용한 반역이 시작되었다. 칼도 없고 피도 없었지만 사상으로는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세종은 말했다. 이 글자는 배우는데 오래 걸려서는 안 된다. 아이도 노인도 며칠이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입을 열어 소리를 하나씩 냈다. 아이 소리는 입이 열리는 모양이다. 학자들은 그제야 이 일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다. 그 밤 종이는 쌓여갔고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세종은 확신했다. 이 글자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소문은 항상 벽보다 빠르다. 아직 글자는 세상에 없었지만 기척은 퍼지고 있었다. 전하께서 이상한 일을 벌이고 계신다. 중국의 글자를 버리려 한다더라. 대신들이 모였다. 전하를 말려야 합니다. 문자는 나라의 뿌리입니다.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질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세종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대들은 글자를 지키려 하는가 권위를 지키려 하는가.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날 이후 세종의 곁을 떠난 이들이 있었다. 조용히 등을 돌린 자들. 겉으로는 충성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비웃던 자들. 세종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혼자 남은 밤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왕은 외로울 때 가장 정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눈은 더 나빠졌고 머리는 더 아팠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기호들은 점점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소리는 글자가 되고 있었다. 대신들의 상소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전하,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화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백성에게 글을 주면 위아래의 구분이 흐려질 것입니다. 세종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글자를 알면 사람이 교만해지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세종은 홀로 집현전에 남았다. 등불 하나. 침묵뿐인 방. 그는 완성에 가까운 글자들을 펼쳐놓았다. 간단한 선과정.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입여 목이 있었다. 이 글자는 죄가 아니다. 세종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두려움이 죄처럼 꾸며졌을 뿐이다. 며칠 뒤 젊은 관리 하나가 울면서 찾아왔다. 전하아버지가 상소 때문에 파직당했습니다. 세종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선택의 무게가 다시 가슴을 눌렀다. 나는 글자를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삶을 흔들고 있다. 그는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일기의 세종은 이렇게 남겼다. 옳은 일은 늘 누군가의 불편함을 동반한다. 세종은 방향을 바꾸었다. 이제는 신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백성을 떠올리며 만들었다. 그는 상상했다.
글을 처음 배우는 아이, 손이 거친 농부, 눈이 침침한 노인. 이들은 하루 안에 글자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글자는 복잡해질 수 없었다. 세종은 직접 소리를 냈다. 기어. 혀가 목젖을 치는 감각. 미음. 입술이 닫히는 모양. 시옷. 이빨 사이로 흐르는 바람. 소리는 이미 사람 안에 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닮게 했다. 의. 우주는 복잡하지 않다.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날 밤 세종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 글자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재백 성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기록할 수 있다. 반포를 앞둔 날 세종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이것은 업적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글자가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그 문장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반포의 날 세종은 신하들 앞에 섰다. 이 글자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쉽게 익혀날로 쓰게 하고자 한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다. 며칠 뒤 한 아이가 글을 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장에서 처음 보는 글자를 소리 내어 읽었다고 했다. 세종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나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구나.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온 뒤 조선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달라졌다. 글자는 퍼졌고 소리는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종의 곁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대신들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존경과 거리감이 미묘하게 섞인 눈빛이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위대한 업적입니다, 전하.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함께 걸어온 사람의 체온이 없었다. 세종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머리는 늘 아팠다. 밤이면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바꾸었으나 세상과는 더 멀어졌구나. 어느 날 세종은 궁녀에게 부탁했다. 시장에서 글을 읽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궁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그날 밤 세종은 오래된 꿈을 꾸었다. 어린 충령이 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 아이가 물었다. 전하, 이 길이 맞았습니까? 세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에 글자를 쥐어주었다. 세종의 마지막 해는 조용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성군이라 불렀지만 그는 그 말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새벽 세종은 혼자 붓을 들었다.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손은 떨렸지만 글자는 또렷했다. 그는 마지막 글을 남겼다. 나는 백성을 사랑했다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하지 못한 채 사라질까봐. 이 글자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시작이 될 수는 있다. 만약 이 글자가 나를 잊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붓이 종이에서 떨어졌다. 밖에서는 새가 울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쓰고 있었다. 세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성군이 아닌 한 인간 세종의 밤에서 시작됩니다. 왕이었지만 외로웠고 존경받았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사람. 그가 왜 누구를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훈민정음 창제의 철학과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고뇌에 집중합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 세종대왕을 새롭게 알고 싶은 분, 역사 속 인물의 마음을 느끼고 싶은 분,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조용해지기를 바랍니다.